추위가 지나간 뒤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일제히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내렸고 시민들도 불편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첫날, 환경관리당국은 흙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 현장을 집중 감시했습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내년 교육정책을 선정하는 자리에서 입시 우선이 아닌 현장 참여 교육을 지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대형 건설사와 하도급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중소건설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에는 종일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면서 선뜻 외출하기가 어려웠는데요. 날씨가 조금 풀리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파에 대기질까지 나쁘자 외출에 나선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한파 직후 이렇게 미세먼지가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수도권에서 올 겨울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갑자기 나빠진 공기 탓에 길거리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영하 10도에 달하는 한파로 불편을 겪었던 터라 외출에 나선 시민들은 이번 미세먼지 소식에 달갑지 않습니다. 날씨가 너무 안 좋고 밖에 나오려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마스크를 착용했어요. 집에서는 몰랐는데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서 마스크 착용했어요. 마스크 안 쓰면은 이 미세먼지에다가 또 쎄한 바람 들어오면은 금방 감기 들려요. 좀 칼칼하네요.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미세먼지 하면 봄에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겨울과 초봄 기간인 12월부터 3월 사이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돼 있습니다. 최근 1년간 1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 수치를 기록한 날은 모두 20일. 이 중 18일이 12월부터 3월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사계절 중 유독 겨울철에 미세먼지가 심한 겁니다. 전문가는 겨울철이 되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늘어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외에서 생성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북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농도와 함께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생성된 미세먼지가 같이 정체될 경우, 이렇게 합쳐질 경우에 우리나라의 고농도가 많이 발생합니다. 겨울철 한파와 함께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위생에 신경 쓰는 등 철저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꼽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대형 건설 현장입니다. 굴뚝이 있는 공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산업 부분에 대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민간 인력을 동원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지 감시할 계획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덤프트럭이 사방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닙니다. 공사장 주변은 트럭이 내뿜는 먼지로 온통 뿌였습니다. 이제 아주 대형 공사장에선 세륜기를 설치해 공사 차량 바퀴를 수시로 씻어야 하지만 설치만 돼 있을 뿐 가동은 멈춘 상태입니다. 저는 안 들어본 건데 안 먹잖아요. 경기도의 도로 건설 현장. 작업자가 굉음을 내며 도로 연마 작업을 합니다. 방지막을 설치하지 않아 주변에 뿌연 먼지가 폴폴 날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입니다. 최근 경기도가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550곳을 조사한 결과 177곳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주택가에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매연을 뿜어낸 공장도 있었습니다. 그럼 불법적인 미세먼지 배출 행위는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된 민간 산업부문. 경기도는 이달부터 대형 공사장과 공장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민간 환경감시원 124명을 채용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를 점검합니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선 1:1 전담 관리를 붙입니다. 정부도 미세먼지 감시 인력을 내년 전국적으로 100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산업단지 상공에 드론을 띄워 오염물질 배출을 촘촘히 감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대형 건설사와 하도급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중소건설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소방공사 불법 행위를 조사한 결과 대형 건설사 7곳과 하도급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하도급 업체 가운데는 소방공사 자격이 없는 미등록 업체가 6곳이 적발됐으며 3차례의 불법 하도급을 거치면서 공사비가 3분의 1로 감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13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3개 업체는 형사 입건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시공하겠다고 해놓고 사실은 뭐 납품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그냥 시공하도록 면허도 없는데 시공하도록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향후에 이게 재난 발생 시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하시는 분들 특별히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대가 최근 베트남에서 온 어학연수생 160여 명이 장기 결석해 행방을 알 수 없다고 출입국 관리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인천대 한국어학당에는 베트남 어학연수생 1,900명이 재학 중이었는데요. 이 중 160여 명이 1년 과정의 단기 어학연수 등록 후 3, 4개월 만에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대는 외국인 어학연수생이 15일 이상 장기 결석할 경우 출입국 관리 당국에 알려야 하는 규정에 따라 신고했는데요. 출입국 관리 당국은 인천대 어학연수생의 이탈 실태를 직접 조사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연말을 맞아 내년 인천 교육 정책과 방향 또 주요 사업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교육 정책,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내년 인천시 교육청의 교육 정책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네, 우선 다양한 교육 정책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도성훈 교육감이 직접 학부모들 앞에 나서서 정책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인천시 교육청은 다양한 교육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는 국제화 교육, 또 마을 교육, 예술 교육 다양한 분야들에 특화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다변화하는 교육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도교육감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도 다 똑같아요. 공립, 사립, 망라하고 나중에 시험 봐가지고 점수 나오는 대로 대학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시라고 하는 그 소요화 정책, 이것이 그냥 교육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제 앞으로 혁신 미래교육으로 나아가야 된다. 네, 바로 서열화, 입시 우선주의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고 적극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하겠다는 게 목표인데요. 인천은 내년에 동아시아 시민학교 거점학교를 선정해서 이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에 나섭니다. 곧바로 내년 초 인천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가운데 20개 학교를 거점학교로 선정을 해서요. 동아시아 교육 부분에만 2천만 원의 예산을 각각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학교는 내년 새학기부터 68차 시 이상 동아시아의 이해와 관련된 과목을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동아시아 시민 거점학교는 세계화 교육의 필요성에 다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나라 가운데 왜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유럽이나 미주권이 아닌 떠오르는 동아시아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때라고 판단해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왜 동아시아에 주목을 했냐면 우리가 글로벌한 인재를 육성해야 되겠다. 세계 시민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범위가 넓어요. 세계적인 자본의 흐름이 이미 아시아 쪽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시아의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결국은 세계적인 인재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 이 밖에도 마을 교육의 중요성이나 내년부터 문을 여는 실용음악 중심의 대중문화 예술고 추진 상황도 함께 공유가 됐습니다. 앞서 도성훈 교육감이 언급을 한 내용 중에 입시 서열화 정책, 이것이 교육의 전부인 것처럼 해왔는데 앞으로는 혁신 미래 교육으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 들어도 이게 혁신 미래 교육이라는 게 참 추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예.
구체적인 계획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사실상 많이 발표를 했는데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온다고 해서 입시 우선 교육, 현행의 이제 입시 우선 교육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더 나아가서는 정말 서열화, 입시 중심의 교육을 좀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정책들을 더 들고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네, 아쉬움이 남았는데 어쨌든 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내년 인천교육 정책 가운데서 동아시아 시민 양성, 그리고 마을교육, 문화예술교육까지 그야말로 정말 다양한 분야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직업교육 분야가 눈에 띄는데요. 사실 전국적으로 따져도 직업계교의 취업률이 예전만 하지는 못하잖아요. 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가요? 네, 직업계고의 취업률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건 정말 누구나 공감을 할 겁니다. 지난 10월에 저희 헬로TV 뉴스는 인천 지역 직업계고가 처한 현실에 대해 한 차례 보도한 바 있는데요. 입학이 곧 취업으로 연결됐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자료를 잠시 보면요. 인천 28개 직업계고의 졸업생 취업률은 지난 2017년 71%에서 지난해 60%까지 하락을 했고요. 올해는 절반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네. 안전사고 문제로 실습 제도가 크게 위축된 게 이유로 꼽히는데요. 또 지역 기업들의 경기 불황도 직업계고의 취업률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현재 상황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인천시 교육청은 내년 8대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로 직업교육을 선정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직업교육을 혁신을 하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서 직업계고를 재구조화하고 학과를 좀 개편을 하면서 기존의 틀을 바꾸는 것에 예산 34억을 대거 투입을 합니다. 네. 또 현재 인천시 교육청은 인천시 내 기업들을 방문을 하면서 현장에서 잘 짜여진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특히 앞으로 인천 직업계고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또 취업이 가능하도록 교육 내용을 개편하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직업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 과정을 바꾸는 작업도 할 예정입니다. 이제 독일 출장을 갑니다. 목표는 독일의 직업교육. 제가 지금 7개를 다니면서 봤던 부분.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좋은 지금 환경에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 미래 교육을 준비해 갈 것인가. 이런 것을 좀 더 구체화 그리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네, 지금 교육감이 발언을 하고 있는 자리가 이 학부모들이 참여한 자리였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학부모들이 내년 인천교육에 바라는 점은 무엇이 있었나요? 네, 학부모들은 내년 인천시 교육청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육청 차원에서 살펴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학부모들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죠. 학부모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뭐 많이 있지만 더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분들만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엄마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각자 자기 아이들 얘기도 하고 각자 학교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정보 공유하는 장소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창의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뭔가 지원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자유학계제라든가 이런 거에 좀 이렇게 막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활동을 많이 더 하고 싶어도 이게 한정돼 있는 그런 업체들하고 이제 맺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더 많이 활성화돼서 학교에 많이 들어와서 아이들이 좀 더 많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학부모들이 인천 교육에 바라는 점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내년 인천 교육 정책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천시가 지하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의 개정을 추진 중이죠. 입찰받은 점포의 재임대와 양도 양수를 인정했던 기존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행안부의 지적 때문인데요. 인천시의회 상임위가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제2요구 등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0일 지하상가 관리 운영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조례안의 핵심 골자는 점포 사용자의 공개 입찰과
지하상가 임차권의 양도와 양수, 그리고 재임대 금지. 시는 지하상가 상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계약 잔여기간이 5년을 넘지 않을 경우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 그 계약기간까지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을 부칙에 담았습니다. 또 조례 시행 전 재임대 등의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는 2년간 조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부칙도 상위법에 위반되지만 상인들의 피해를 감안해 행안부와 합의를 이룬 부분이라고 인천시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례안 심의 현장에서는 시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양도양수를 허용했잖아요. 조례로. 현행법을 위반하고 하도록 만드는 게 인천시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2019년도 와서 모든 책임이 상인 여러분한테 있다라고 말하면 설득력이 없죠. 인천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더 이상 잘못된 조례를 운영할 수는 없다며 조례안의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당장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연착륙을 위해서, 제도적인 완화를 위해서 또 그분들의 일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는 거고요. 만약 법에 위배되지 않고 평등하게 되면 위해지는 전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 어렵고요. 하지만 결국 시의회 권교위는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기존 계약자의 경우 계약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고 재임대 사용자의 경우 5년간 조례 적용을 유예하는 것으로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행안부의 동의를 얻은 인천시의 안보다 상인들에 대한 지원 수준이 대폭 높아진 상황. 수정안에 대한 제의 요구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소송에 휘말리면서 공사가 중단됐던 김포 마곡 사거리 주변 보도 설치가 마무리됐습니다. 김포시는 시도 9호선 누산 마곡 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던 도중 공사 부진에 있던 자동차 정비업소 측의 민원에 부딪혀 일부 보도 구간을 연결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김포시는 지난 4월 토지주와 정비업소를 상대로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정해진 경계 내에서 공사를 시행하라는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최근 보도 설치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김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부터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김포시는 내년도 예산안 1조 4천억 원을 김포시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상임위별로 심의를 거친 결과 삭감한 79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는 김포시 홍보물 제작을 비롯한 37개 사업 예산 79억 원을 감액하는 안을 올렸고 도시환경위원회는 신고창 공영주차장 건립을 포함한 42개 사업 예산 182억 원을 감액하는 안을 올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제출안을 바탕으로 부서별 의견을 듣고 개수 조정을 거쳐 13일 최종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미래학교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부천과 의정부 등 4개 권역에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교육 전문가와 교직원, 학부모 등이 참석해 학교 체제와 교육과정, 교원 정책과 교육 행정, 학교 환경 등 5개 분야로 나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유연한 학제 운영과 학습에 무기력한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교원 성장 시스템 구축과 협력적 학교 자치 문화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저조한 출산율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저출산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직 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정한 노동환경 구축과 남성의 돌봄 책임 확대 등 저출산 원인으로 지목된 의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열렸습니다. 또 경기도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기도는 협약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시책 발굴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 단위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대기질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숨쉬기가 꺼려질 정도로 시야도 흐리고 공기도 무척 답답한데요. 앞으로 상황은 더 악화되겠고 수요일 낮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지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꼭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